아이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강력 추천 생활습관 3가지, 3쓰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강력 추천 생활습관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3가지를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실천하면 아마 어느 사이 아이들의 학업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아이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강력 추천 생활습관 3가지. 첫째, 일기쓰기입니다. 일기쓰기는 장점이 정말 많은 괜찮은 생활습관입니다.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학교에서 일기쓰기를 과제로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일기쓰기를 매주 한 편 10줄 이상 쓰게 했습니다. 일기쓰기의 장점은 아주 많은데 먼저 본인의 하루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각자의 마음을 가다듬어주고 하루를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고민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낮에는 친구들과 싸우고 심각하게 고민했던 문제인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 의외로 그것이 커다란 문제가 아니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줍니다. 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보며 되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관찰하고 분석하는 힘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물론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들이 연필을 잡고 실제 글을 쓸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예전 저희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선생님이 칠판 가득 판서를 하고 아이들은 그것을 베껴서 필기하기에 바빴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아직 다 못 썼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업 참고 자료를 PPT나 동영상을 직접 만들거나 찾아서 대형 TV 화면에 띄워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눈으로 보면서 이해만 하면 됩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아예 공책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 중에도 필기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아이들의 글씨체는 갈수록 엉망입니다. 최소한 일기는 직접 손으로 쓰게 되니까 아이들의 글씨체를 위해서도 일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맞춤법 공부도 하게 됩니다. 물론 교사들이 아이의 일기를 보면서 예전처럼 빨간 펜으로 맞춤법을 꼼꼼하게 봐주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 아이들이 일기를 쓸 때 부담을 느껴서 솔직한 표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자꾸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신경 쓰게 되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등을 쓴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에게 일기 쓰기는 작품의 원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불우한 성장 배경으로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일기였다고 합니다. 일기를 통해 자신을 반성하며 끊임없이 성찰을 거듭하여 커다란 문학적인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아이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강력 추천 생활습관 3가지, 그중 둘째는 독서 기록장 쓰기입니다. 독서 기록장도 초등학교에서는 과제로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임을 맡은 반은 몇 학년이든 일주일에 책 2권을 읽고 행복한 책 읽기를 과제로 내줍니다. 행복한 책 읽기라는 이름은 제가 임의로 지은 것입니다. 책 읽는 행위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주일에 2권 이상의 책을 읽고 책을 읽은 날짜, 책의 제목, 책의 내용 3줄 이상, 책을 읽은 후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 소감을 3줄 이상 공책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행복한 책 읽기 과제를 내주면 아이들은 2편 이상의 책을 읽고 그것을 월요일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초등학생이 아니라 나중에 중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본인이 읽은 책을 정리하는 습관은 상당히 중요하고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책을 읽어도 빨리 읽기 때문에 나중에는 본인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서 기록장을 작성하면 본인이 읽은 책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만의 독서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독서 편식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독서 편식은 대부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아이들의 흥미는 계속 변하기 마련입니다. 독서 기록장을 작성하면 아이들이 어느 시기에 주로 어떤 책들을 봤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독서 기록장을 쓰는 그 자체가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읽은 후 책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책의 줄거리가 아니라 책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세 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4학년 때부터 독서 기록장을 작성하고 그것을 제가 매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제로 내주는 행복한 책 읽기와는 약간 방식을 바꿔서 진행합니다. 책을 읽은 날짜, 책의 제목, 그리고 그 책의 장르를 씁니다. 예를 들어 역사, 과학, 문화, 사회 등으로 구분해서 씁니다. 책의 줄거리나 책을 읽은 후 느낌이나 생각 등은 따로 쓰지 않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쓰지 않으니까 독서 기록장 작성에 커다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책을 5권 이상 읽고 책을 읽은 날짜, 책의 제목, 책의 해당 장르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작성한 독서 기록장을 보고 제가 주말에 5권 읽은 책 중에서 3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읽은 일기마법사 책 내용을 1분 이내로 한번 소개해 줄래? 그러면 아이는 설명을 합니다. 물론 시간을 엄격하게 재는 건 아니지만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 설명을 하고 나서 책을 읽은 후에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또 1분 정도로 말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의 설명을 듣고 나서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되는 점을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기에 대답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대화가 오갑니다. 이것이 일종의 독서 토론입니다. 물론 가끔은 아이가 읽은 책을 저도 읽고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평소 책을 읽을 때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읽게 됩니다. 이 방법을 다른 부모님들이 활용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아이들이 독서 기록장을 꾸준하게 쓰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면 아이의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읽은 책에 대해 어느 날 무심하게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으로 읽은 것을 머릿속으로 소화해서 구조화하여 본인의 입으로 말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강력 추천 생활습관 3가지, 그중 마지막 셋째는 용돈 기입장 쓰기입니다. 사실 용돈 기입장 작성은 초등학교 5학년 실과 시간에 배웁니다. 실과는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개별 출판사에서 만들어내는 검정 교과서 체제라서 금성출판사를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금성출판사 5학년 실과에는 3단원 생활자원의 관리 중 첫 번째 중단원 시간 용돈 관리에서 4, 5, 6차시에 걸쳐서 용돈 관리와 합리적 소비 생활은 왜 중요할까요를 배우게 됩니다. 교과서에서는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여 본인의 소비 습관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 소비 생활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실과 시간인데 미술처럼 도화지, 색종이, 색연필 등을 가지고 나만의 용돈 기입장을 실제로 만들어보는 활동도 합니다. 용돈 기입장도 단순하게 초등 고학년 때만 작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중 고등학생 때에도 꾸준하게 쓰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의 경제교육, 돈의 소중함, 계획적인 소비 교육 등도 될 것입니다. 교학사의 5학년 실과 교과서에서는 스마트한 용돈 관리라고 해서 스마트폰 어플로 용돈 관리하는 것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죠. 그 부분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용돈 관리, 컴퓨터의 용돈 관리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나의 용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간단하네요. 그래서 용돈 관리 프로그램의 예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금융교육센터에 있는 용돈 기입장 자료를 제시하거나 용돈 기입장 앱 중 하나의 예시 사진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용돈 기입장을 쓰면 좋은 점으로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수입과 지출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충동 구매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 셋째, 저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다. 초등학생 때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고 계획적인 소비 생활을 했던 아이들은 나중에 성장해서도 돈을 쓸 때 바람직한 소비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인들도 가계부를 쓴다거나 차계부를 쓰며 돈 관리 앱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아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5초 이후야! 오늘은 아이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강력 추천 3쓰기 생활습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첫째, 일기 쓰기. 둘째, 독서 기록장 쓰기. 마지막 셋째, 용돈 기입장 쓰기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이 세 가지 3쓰기를 실천해서 그것이 본인의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면 국어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른들에게도 일기 쓰기와 용돈 기입장 작성은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부모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인다면 아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